중세, 그리고 르네상스, 그리고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저희가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는 1600년도부터 1750년, 약 150년 정도의 시기를 바로크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크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산 적이 없으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가를 예로 들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누구 있죠? 바로크 시대에 렘브란트 있고,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루이 14세.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연상이 되시지 않나요? 그리고 또 누가 있나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이작 뉴턴, 이런 유명한 화가. 그러니까 이제 바로크 시대에는 음악의 발전, 그리고 과학의 발전, 그리고 교회의 어떤 세력의 확장,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과 변화가 있었던 시대 같습니다. 이제 바로크 시대는 이 세 나라만 알면 됩니다. 바로크 시대에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순으로 바로크 시대에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탈리아 하면은 계속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탈리아 하면은 그 비발디 아시죠? 비발디 파크 말고 비발디 사계, 비발디도 바로크 시대의 사계죠. 또 오늘 또 특별히 비발디가 작곡한 리코더 협주곡, 그래서 이제 리코더, 바로크 리코더 전공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산에 없어요. 천안에 없습니다. 굉장히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오셨어요. 라고 하면 너무 과장이 될 것 같고,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했지만 파주에서 일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리코더 좀 다르네. 네가 아는 그 징징이의 리코더와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게 바로크 리코더구나 라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앞에 보시면은 다들 영어 잘하시죠? 비토인 컬처스 제12의 정기연주회,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코렐리 콘체르토 그로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코렐리, 알칸셀로 코렐리,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헨델 아시죠? 헨델, 그리고 바하, 또 누가 있더라? 비발디, 이런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준 아주 성과적인, 그래서 코렐리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기 보니까 그로소 오피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코렐리가 작곡한 합주곡 12곡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위에 보니까 콘체르토, 사실 그 이전에는 콘체르토라는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르칸젤로 코렐리라는 사람이 거의 콘체르토를 확립한 선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체르토가 뭐냐? 여기 오케스트라에 보면 지금 현대 오케스트라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앞에 유명한 데니구, 또 피아니스트 조성진, 이런 사람들이 솔로 하잖아요. 이거를 협주곡이라고 해요. 오케스트라와 솔로가 협주를 한다. 그거의 선구자 역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선보이냐면, 콘체르토 리피에노는 뒤에서 반주해주는 사람, 그리고 콘체르티노 앞에 솔리스트, 바이올린 1, 바이올린 세컨, 그리고 첼로 솔리스트, 그리고 뒤에 콘체르토 그로소, 콘체르토 리피에노 그룹, 바이올린 1, 바이올린 세컨, 비올라,
그 다음에 더블 베이스, 그 다음에 건반 이런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자, 말이 길었고요. 처음에 들으실 곡은 콘체르토 그로소 12번, 12곡 콘체르토 그로소 작품 번호 6번에 1번, 4번을 듣겠습니다. 1번, 4번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드리고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로 바로크 음악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크라는 뜻은 일그러진 진주. 진주가 어떻죠? 진주 줬어 그러면 어때요? 좋잖아요. 진주가 화려함의 대명사. 그러니까 바로크 음악은 첫 번째 화려하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감정 표현, 강한 감정 표현. 그리고 이렇게 그로소 역주의 개념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바로크 시대로 1600년대로 여행시켜줄 우리 연주자 선생님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선생님 죄송한데요.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또 여기 도서관이라서 교육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크 리코더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짧고 이거는 좀 길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우리 아이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 학기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이럴 때 왔으면 여러 가지 악기를 가져올 걸 그랬어요. 리코더가 아직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두 종류가 있어요. 다 잡으면 도가 나는 게 있고 다 잡으면 파가 나는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도는 C조 악기라고 그러고 파는 F조 악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종류는 C조 악기가 다 잡으면 도가 나는 게 5개 이렇게 있고 이보다 더 작은 악기가 있어요. 그리고 큰 거는 2m 30, 3m까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그냥 보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저기 관이 들어줄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여러 종류가 있고
박재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컨드 솔리스트를 맡고 계신 조아형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첼로 솔리스트 유지명 선생님이십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챈발로 또는 건반을 맡고 있는 우리 석혜란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은 굉장히 또 빛 같은 존재, 또 튀기도 하고 또 눈에 잘 보이지만 사실 뒤에서 열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수, 함성, 고백부배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리피에노의 바이올린 퍼스트 맡고 계신 이소연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세컨 리피에노 바이올리스트 노미주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리피에노 비올라를 맡고 있는 김예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코트라베이스의 고도키 선생님이십니다. 여기 선생님 초중분인데 제자분들이 왔다고. 제자분들 잠깐 화장실 갈래. 자, 그리고 젓가락 지휘를 맡고 있는 차준영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개 갖고 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미술화가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그리고 다음 하나 없네. 네, 렘브란트 하나 더 있는데, 자, 저희 이제 바로크 음악을 했고요. 이제 그 비토 앤 컬처스라고 합니다. 비토가 뭐냐면 빛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바로크 음악이 굉장히 빛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연주회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다,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탁있습니다. 저희가 그 충남문화재단 충남문화
네.